감성돔 낚시 입문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수심 찾는 것이죠. 과연 수심을 얼마나 주고 낚시를 해야 자벌을 피하고 또 미끌림도 피해서 감성돔을 낚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의 낚시 교실 영상들을 보면은 수심 측정, 수심 체크, 수심 파악 이런 제목의 영상들이 다 조회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수심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리에 관해서는 이 설명한 영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낚시하는 거리, 찌를 몇 미터 던졌을 때 감성돔이 가장 잘 낚일까 하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찌낚시 초보자가 수심을 파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낚싯배 선장에게 물어본다. 둘째, 수심 측정 줄을 달아서 직접 수심을 잰다. 그런데 두 방법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장이 어탐기를 보고 말해준 수심이나 또 내가 이 수심 측정 줄을 그 바늘에 달아서 깔아앉혀서 측정한 수심은 실제 내가 낚시를 할 때 내 미끼가 그 흘러가 있는 바로 그곳의 수심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갯바위 지형은 경사가 져 있습니다. 가까운 곳은 얕고 멀리 갈수록 깊죠. 그래서 10m 거리의 수심과 15m 거리의 수심이 다른데도 그런 거리를 감안하지 않고 수심을 파악하려고 되니까 이 제대로 된 수심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바닥을 제대로 공략해서 감성돔을 낚으려면 수심을 재기에 앞서서 거리를 측정하고 그 거리를 선택하는 그런 거리 파악 테크닉을 익혀야 됩니다. 감성돔 낚시에서 입질 확률이 가장 높은 거리는 얼마일까요? 10m? 15m? 20m? 정답은 없습니다. 감성돔이 낚이는 거리는 바로 발 밑에서부터 저 멀리 40, 50, 60m까지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은 확률적으로 낚시인들의 감성돔을 많이 낚아내는 거리는 있죠. 그게 바로 10 내지 15m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고 감성돔은 10 내지 15m 거리에 가장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거리에서 감성돔이 많이 낚이는 이유는 이 거리를 낚시인들이 가장 많이 노리기 때문일 뿐 사실 감성돔은 그보다 좀 더 멀리 있습니다. 제가 어류에 대해 모르는 게 있을 때 늘 여쭤보는 물고기 박사님이 계십니다. 어류학자이자 수중 탐사 전문가이시자 낚시 애호가이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명정구 박사님입니다. 명 박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박사님,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 감성돔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던가요? 그때 박사님은 감성돔은 그 갯바위의 암초바닥보다 그 갯바위가 끝나고 그 사태질의 모래바닥에 시작되는 그 경계면을 따라서 헤어하는 모습이 가장 많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20cm급의 작은 감성돔들은 갯바위 얕은 곳까지 올라가지만은 큰 놈들은 대부분 그 갯바위 끝에서 놀고 그 위쪽으로는 잘 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갯바위와 모래바닥의 경계를 찾아서 노리면은 감성돔이 잘 낚이겠네요 했더니 아마 그럴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계 지점까지의 거리나 그 수심은 얼마나 되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건 해역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통영 연대도의 해저 지형을 설명해 주셨는데 명 박사님이 이 섬에서 1년간 그 수중 생태 연구를 하셨다고 해요. 이 연대도에서 가장 이제 깊은 곳은 여기 남쪽인데 여기는 해안에서 25m 거리까지 바위가 뻗어나가 있고 갯바위가 끝나는 곳의 수심이 25 내지 30m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쪽 여기는 한 15m 거리까지 그 바위가 물속으로 나가 있고 모래바닥이 시작되는 곳의 수심은 한 10 내지 15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북쪽 이제 이쪽은 한 4, 5m만 나가면 바로 바위가 끝나고 그 모래바닥이 나오는데 수심은 한 7, 8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도보다 더 내만에 있는 이제 이런 섬들은 대부분 한 8 내지 10m 수심에서 이제 모래바닥으로 바뀌고 외해로 나가서 욕지도나 이런 연하도 이런 곳으로 나가면은 한 30m 수심까지도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내만에서는
그 수중의 갯바위 구간이 짧고 모래바닥이 빨리 시작되지만은 외해로 나갈수록 그 이 물속에 있는 갯바위 구간이 길게 이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외해로 나가면은 조류도 세고 또 너울도 세기 때문에 그 갯바위 밑에 퇴적되는 사태질의 양이 적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를 들어준 곳이 부산 남항대교 송도 쪽 축대 테트라포드였는데, 이곳의 감성돔은 테트라포드 밑에 기초석이 끝나는 지점, 즉 방파제 공사를 할 때 그 쏟아부은 돌들이 끝나는 뻘바닥 초입에서 주로 회유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낚시도 지금은 낚시 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은, 낚시를 할 때는 그 기초석이 끝나는 지점과 뻘바닥이 만나는 경계 지점을 노려서 감성돔을 낚아냈다고 해요. 그곳에 이제 이 수심과 거리가 얼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수심은 8m, 거리는 15 내지 20m라고 했습니다. 명정구 박사님이 물속에서 목격한 감성돔들의 위치는 제가 그동안 낚시를 해오면서 느낀 그 감성돔의 입질 라인과 일치하는 접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20m 거리입니다. 감성돔들이 가장 많이 회유한다는 갯바위와 그 모래바닥의 경계면, 15 내지 20m 거리에 형성되는 그 경계면 중에서 가장 먼 거리,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 감성돔을 가장 많이 만났던 입질 거리, 그게 20m였습니다. 하지만 구멍찌 낚시에서 20m 거리는 이 초보자들은 거의 접근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중급자들도 어쩌다가 노리는 제법 먼 거리예요. 20m 거리에 그 미끼를 안착시키려면은 찌를 25m나 때로는 한 30m 가까이 던져야 그 찌가 채비가 하강한 동안에 찌가 천천히 끌려와서 20m 거리에 안착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지속적인 캐스팅이 어렵고, 또 원줄이 길어진 만큼 채비를 컨트롤하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밑밥을 그 거리까지 던지는 게 피곤하기 때문에 보통 한 15m를 넘겨서는 낚시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10m, 15m, 20m 이 거리를 번갈아서 노려보면은 확실히 이 20m 거리에서 씨알도 굵고, 또 한번 입질이 붙으면은 장시간 꾸준한 그 마리수 입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m? 뭐 그 정도는 나도 자주 노리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낚시를 해보면은 던지기는 20m 던지지만은 찌가 앞으로 끌려와서 15m 거리에 안착되는데도 20m 거리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초보자들은 바다에서의 거리 감각이 떨어집니다. 해안에서 15m, 20m, 25m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어쨌든 감성돔 낚시하는 분들은 이 수심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한데 거리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좀 이 힘을 줘야 던질 수 있는 30m, 35m 비거리를 그냥 가볍게 던질 수 있는 거리라고 말하거나, 또 이 찌낚시로는 투척 불가능한 70m 캐스팅이 가능하다, 그렇게 또 큰 소리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돌돔 원투 낚시의 경우에는 일일 계기판에 투척 거리가 정확히 표시되는데 70m면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225g짜리 그 60호 봉돌을 후려쳐야 겨우 날릴 수 있는 비거리인데, 그걸 뭐 30g, 40g도 안 되는 찌를 던져서 날릴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물속의 감성돔이 어디서 낚일지 알 수는 없지만은 확률적으로 표적을 좁혀볼 때 갯바위가 끝나고 그 모래 평지가 시작되는 지점, 그곳에 가장 근접한 거리, 이 내만에서는 15m, 외에서는 20m 거리를 저는 낚시거리 1순위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거리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입질 거리이므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낚시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린 그 거리의 바닥층까지 미끼를 내리려면은 찌미 수심을 계속 조절하면서 미끌림을 통해서 맞춰 나가야 됩니다. 제 경우에는 고흥, 완도, 진도나 또 여수, 통영, 내만에서는 한 7 내지 8m 수심을 주고 15m 거리를 노리고, 여수, 통영, 외해나 뭐 추자도, 가거도 같은 원도에서는 9 내지 10m 수심을 주고 한 20m 이 거리를 노려서 낚시를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찌를 캐스팅하는 거리는 내만에서는 약 20m,
또 외에서는 한 25m 정도는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던져서 회수할 때마다 찌미 수심을 1m씩 내려주죠. 그러면은 3, 4회 캐스팅 안에 대부분 그 바닥 걸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12m 수심에서 이제 바닥 걸림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 물속의 경계면을 찾기 위해서 찌미 수심을 한 11m로 줄이고 2, 3m 정도 이 찌를 앞으로 당겨 봅니다. 그때 바닥 걸림이 발생하면은 그 앞으로 당겨온 그 곳에 그 수심이 얕아졌다는 뜻이니까 내 미끼가 지금 갯바위의 경사면에 얹혀져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앞으로 당겼는데도 미끌림이 안 생긴다. 그러면은 그 앞으로 당겨드린 그 곳의 그 바닥도 그 아직까지는 그 모래바닥 평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끌림을 통해서 그 바닥 수심을 파악하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바늘이 그 바닥에 닿아도 조류가 흐를 때는 이 미끌림이 잘 안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모래바닥인 경우에는 그 바늘이 질질 끌려도 잘 안 박힙니다. 그래서 구멍찌의 부력을 아주 예민하게 줄여 놓지 않으면은 그 미끌림이 발생해도 그게 찌에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는 지노래미나 빼도라치, 뭐 갯볼락, 쏨뱅이 이런 돌에 붙어 사는 잡어들이 낚이면은 내 미끼가 지금 바닥에 닿았구나,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미끌림을 통해서 수심을 체크하는 것이 수심 측정 줄을 따라서 수심을 재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실제 낚시 채비와 매칭되는 수심 파악법입니다. 다만 이제 미끌림으로 그 뭐 바늘과 목줄이 이제 몇 차례 끊어지는 것은 감소해야 되죠. 수심 파악이 끝나면은 최종적으로 찌미 수심을 한 50cm 올려서 미끼를 바닥에서 약간 띄운 다음에 입질을 기다립니다. 미끼를 그 바닥에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 해초나 그 돌 속에 묻혀서 감성돔의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입질 확률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렇게 낚시 거리를 조절해서 수중 갯바위의 경계면을 찾는 낚시를 하려면은 이 투척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바다에서 하기는 힘들어요. 이렇게 땅 위에 줄을 그어 놓고 본인의 캐스팅 거리를 재보는 게 좋습니다. 널찍한 공터에 줄자로 한 5m부터 50m 거리까지 5m 간격으로 이제 이 줄을 끄은 다음에 낚싯대에 찌를 달아서 던져 봅니다. 그러면 평소 내가 던지던 투척 거리가 몇 미터나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던졌을 때 투척 거리가 얼마인지, 또 힘껏 던졌을 때 투척 거리가 얼마인지 수치상으로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아마 생각보다는 비거리가 짧게 남아서 좀 놀라실 겁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측정해 본 데이터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1호대에 2.5호 원줄, 그리고 이제 13g짜리 1호찌와 1호 수중찌를 달아서 던졌습니다. 사이드 캐스팅으로 가볍게 던졌을 때 26에서 29m, 오버헤드 캐스팅으로 가볍게 던졌을 때 32에서 35m, 오버헤드 캐스팅으로 힘껏 던졌을 때 37에서 40m 정도 나왔습니다. 낚시터에서 이제 찌가 최종적으로 안착되는 거리는 각각의 캐스팅 거리에서 5m 정도 뺀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중급자 이상이면은 대부분 이것과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무거운 찌를 달면은 더 멀리 날아갑니다. 만약에 가볍게 던졌을 때 15m 비거리가 안 나오거나 또 힘껏 던졌을 때 자꾸 이제 제비가 엉키면은 아직 그 캐스팅이 미숙하다는 뜻이니까 캐스팅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각자의 캐스팅 방식으로 던졌을 때 나오는 그 비거리를 잘 기억하셔서 갯바위 현장에서는 그 캐스팅의 힘 조절로 그 낚시 거리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감성돔 찌낚시의 캐스팅 거리, 낚시 거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던졌는지 그 거리도 잘 모르고, 또 왜 내가 그 거리에 이 찌를 띄워 놓았는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냥 편한 대로 던져 놓고 낚시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일부터는 수심만 보지 말고 거리를 함께 보는 낚시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가로축과 세로축의 조합으로 물속 지형을 좀 더 입체적으로 그려내면서 내 미끼의 움직임과 또 입질 예상 지점을 읽어 나갈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